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여전히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 증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특히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더불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락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해서 추가 하락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 증시 열리는 동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언론 플레이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전 저점, 앞에 있었던 저점대 오늘 확인을 한번 하는 흐름입니다. 1차적인 지지 자리에서는 지지하는 흐름인데요. 오늘 하락 갭을 메꾸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3일 이내에 이 갭자리 2713포인트 정도를 3일 이내에 메꾸지 못한다면 요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열리는 동안 미국 나스닥 선물이 2% 정도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조금 줄이고 있거든요. 이 오늘 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차 회담 그리고 뭐 휴전 가능성 얘기도 있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노출이 된다면 미국 시장 또다시 상승 전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 이것을 뭐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지수 자체의 흐름을 보면 아직 전 저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박스권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죠. 2650포인트와 2750포인트의 이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한번 오늘 밤 미국 증시를 한번 기대를 해보죠.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역시 하락 출발해서 좀 더 밀리는 흐름인데 그래도 올라온 흐름 안에서 지지 기반이 딱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대비 그래도 이 흐름 자체에서 놓고 보면은 그동안 올라온 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하는 상승의 절반 정도에서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종목별 장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시 뒤에 보겠지만은요. 삼성전자가 1.96%, 2% 가까이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4% 하락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3.38%, 시가총액 1, 2, 3위. 그리고 금융주가요. KB금융 같은 경우 4%나 급락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이 훨씬 더 큰 영향. 그러면 지수가 그래도 나름 선방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종목별 장세 흐름이 제 판단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는 주변 증시 환경이 안 좋지만 또 수혜를 찾는 매수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으로 본다면은요. 지금장 과거 1월 달에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라든가 이 하락과 어제 오늘의 하락은 그 질이 달라요. 이때는 다 하락했거든요. 거의 모든 업종.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종목별로 순환매 흐름, 그래서 유동성이 좀 흘러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니까요. 오늘 밤 미국 증시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서 보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 하나씩 보시죠. 삼성전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8만전자 멀어진 이유 있었네. 기관, 삼성전자 3조 3천억 원 오래 버렸다. 이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는 건 뭐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볼 만한 이슈가 좀 있네요. 하나 보면은요. 삼성전자 7만 원, SK하이닉스 12만 원 위험. 바로 오늘 얘기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위태로운 반도체 관련주에서 뉴스가 났는데 이거 한번 잠깐만 보시죠. 항상 주가를 평가할 때 좋게 해석하고 나쁘게 해석하고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 부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반도체 공급망 차질 우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요거 무슨 얘기냐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반도체 특수 가스 수출국인데요. 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야 요거 또 공급망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공급망에 대한 부분 D램 시장에서는 바로 그 반도체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현재 재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예 '괜찮을 거다.'라는 부분. 다만 지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에서요. 공급단에 문제가 있는 거지 수급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 요 부분에서 차질화가 좀 해소가 된다면 빠른 가격 반등, 업황, 가격 추이 좋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급망 문제, 수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인데 공급망 문제 한번 기대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오늘 뚝 떨어진 이 모습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바로 3일 이내에 이거 메꿔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좀 이 목표가가 조금은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이 갭자리가 이거 기분이 나쁘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3일 이내에 이 갭자리를 좀 메꿔 줘야지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미국 시장 분명히 지금 나스닥 선물은 하락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3차 회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늘은 선물 낙폭보다 조금 줄이는 선에서 마감이 짓는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상승 출발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한번 보시죠. 최근에 잘 보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광기침주 상위 2위로 올라왔는데 3% 하락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수보다 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보다 종목별 하락이 그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려 있었다라는 점. 뉴스를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한화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헬스케어, 블록체인 투자, 카카오에서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15만 원 선에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 매수에 나선 종목들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아모레 등이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최근 들어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순매수가 2,650 오늘 더 늘었습니다. 오늘까지 합하면.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연기금 장기 투자자들도 여기 9만 원 수준이면은 저가 매수로 충분하다라는 관점이니까 요 부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까지 한번 보시죠. 상위 종목, 3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2.6% 하락합니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지수보다 더 빠졌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과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의문시. 다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러시아의 수출 이 부분이 현대차에는 그래도 나름 쾌파가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17만 원 선 정도면 지금 아래까지 나와 있죠. 내려와 있어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거치면 바로 회복할 가능성 190,000원 1 차, 210,000 원 2 차 뭐 이러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염두에 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보시죠. 오늘 3.3% 하락하면서 지수 대비 더 큰 하락을 했습니다. 힘 빠진 LG에너지 솔루션 시총 100조 이탈. 오히려 기회라고? 뭐 이런 부분. 연기금은 계속 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 2위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하지만 얘 너무 고평가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0만 원 상장해서 60만 원까지 올라간 더블 그러면은 팔 수 이것을 배 배정받은 기관이나 보유예수가 안 된 물량 같은 경우는 계속 팔 수밖에 없거든요. 1 개월 물량도요. 여전히 수익권이라는 거죠. 1 개월 보유 물량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수와 인제는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 이전에는 지수와 연동해서 안 움직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된다면 이 종목도 지수와 더불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대형주 딴에서 중대형주죠. 풍산, 고려아연 이들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들 종목들 무엇이냐? 비철금속 쪽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구산업, 조일알미늄, 삼화알미늄, 알미늄과 구리 그리고 풍산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주도주죠. 주도주로 풍산 관심을 기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은요. 구리 제품 수요 가격 상승 효과 톡톡 올해도 좋을 것 같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141억 역대 최고였는데 또 원자재가 또 올랐죠. 근데 1년 이상의 재고가 여유가 있어요. 이만큼 오른 만큼 수익도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총알, 이거 제품이요, 총알. 국제적 수요 증가. 국지전이 지금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각국에서 총알 수요도 좀 좋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산 역시 비철금속 쪽에 대장주라기보다는 주도주예요, 주도주. 쭉 올라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오일선 매수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추세 전환이 됐다고요. 오늘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 종목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 아연 쪽도 괜찮아요. 고려아연 대형주 단이지만 고려아연 역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하다라는 쪽. 오늘은 알미늄과 구리 중소형주보다는 이러한 종목군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은 황금 ST라는 종목이 제일 세게 나왔습니다. 거래량 폭증을 했는데요. 전 고점대 바로 이 부분이죠. 거기에서 매물 한번 받고 나옵니다. 하루 이틀 쉴 수는 있겠지만 비철금속 쪽에 이러한 흐름은 공급 차질 우려가 돼서 그 수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효성 OMB를 비롯한 농업, 비료, 사료 이러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효성 OMB 특징주로 나온 거 곡물값에 남해화학, 효성 OMB 10% 상승. 이건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은 효성 OMB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합니다. 전 고점대 뚫습니다. 이 곡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요.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 이거 제가 특집으로 지난주 초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밀 가격이라든가 옥수수 가격
이 곡창지대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공급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효성 OMB 그리고 대표주인 남해화학도 오늘 상승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고요. 조종 시에는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예, 뚫고 올라가죠. 5일선 매수라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5일선 근처까지 오면서 다시 올려 붙이는 흐름. 그리고 사료주에서도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한일사료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지난주에. 예, 다시 올려 붙입니다. 긍정적인 흐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매물 소화 과연 더 진행된다면 이 고점을 뚫을 텐데요. 역시 1차적으로는 농업 관련주, 특히 비료 관련주 이쪽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증시 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수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 힘들지만은요. 지수 대비 대형주가 더 많이 하락하고 중소형주는 이렇게 수혜를 받는 종목군에서 또 순환매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로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기회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선물 2% 하락을 염두에 둔 매도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그렇게 급락이 안 나오면 미국 시장 영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낙폭을 줄이는 그런 영향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내일을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뒤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이번 주 일정 그리고 이슈와 함께 하는 방송을 생방송을 하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